자, 확률과 통계 66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 자,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학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러죠.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여사건의 확률을 배웠어요.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PA는 A의 확률이고 PB는 B의 확률인데 각각 4분의 1과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확률에서도 덧셈 정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PA 합집합 B의 확률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예요. 자, 해당되는 확률을 대입합시다. PA는 4분의 1, PB는 3분의 1, 그리고 빼기 A 교 B의 확률은 6분의 1. 자, 이제 계산해요, 여러분. 모두 다 통분을 하면 12분의, 자, 4, 3, 12, 3, 4, 12, 마이너스 6, 2, 12. 그러면 7에서 2를 뺐으니까 5가 되겠죠? 12분의 5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의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요. 그러면 적어도 홀수의 눈이 한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적어도란 말 때문에 우리가 여사건 이용할 수 있는데 홀수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여사건이겠죠. 그래서 3번 모두 다 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모두 짝수는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이 6건의 확률을 빼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 빼기 3번 모두 짝수가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짝수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짝수. 그럼 짝수는 1, 2, 3, 4, 5, 6 중에서 몇 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그러면 6분의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짝수 3가지 중에 하나 나오죠. 그 다음 3가지 중에 하나 나오고 또 3가지 중에 하나 나올 테니까 얘는 지금 이게 다 약분이 되죠. 그러면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빼면 8분의 7이 나오겠죠. 물론 이것은 각각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이 시행은 이 사건은 각각 독립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곱셈 정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1-8분의 1은 8분의 7이다. 이렇게 나중에 배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곱셈 정리를 안 배웠죠. 자, 그러면 교과서 67쪽의 조건부 확률부터 배우겠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은 굉장히 중요한 베이즈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토마스 베이즈는 영국 사람인데 1702년에 태어나서 1761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업이 목사예요. 그 당시까지는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이 빈도주자 입장에서 어떤 확실하게 연역적 추론을 거쳐서 바로 어떤 확률을 빈도수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것만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사건의 계기가 되어서 토마스 베이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닌 부분을 이제 다른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인데 이건 베이즈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1763년에 그 친구인 어떤 목사가 이것을 이제 그 토마스 베이즈의 그 논문을 확률론의 한 문제에 대한 에세이라는 이 책으로 냈거든요. 그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이 조건부 확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라플라스라는 이 유명한 수학자 있잖아요. 이 라플라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베이즈의 정리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이용한 이런 통계학이잖아요. AI를 응용한 뭐 딥러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확률이 연역주 추론을 사용한다면 귀납적이고 경험적인 추론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베이지 정리거든요. 조건부 확률의 이 핵심이 베이지 정리인데 이것은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사전 확률로부터 사후 확률을 구할 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응용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생님도 검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중에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시약으로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이제 검진을 받아서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코로나에 걸렸을까?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것, 즉 신뢰도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바로 베이지 정리하고 관련되고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된 거죠.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확률의 영역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요. 13세기 베네치아라는 이곳에서는 통치자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했대요. 그래서 먼저 뽑은 사람이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이 되면 바로 선출이 되었대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 사람 어때요? 언제 뽑느냐에 따라서 제비를 언제 뽑느냐에 따라서 선출될 확률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먼저 사람이 먼저 뽑아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이러했는데 이것들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비뽑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비복원이라 하잖아요.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뽑는다면 뒤에 뽑는 사람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 뭐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뭐 종속이다. 그리고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동전을 던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립시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독립이 또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생각열기 문제를 가겠습니다.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당첨 제비가 있어요. 지금 주머니라고 해도 되고 상자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당첨 제비는 2개. 그 다음에 당첨이 아닌 거, 꽝이라 할까? 꽝은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A, B 두 사람이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이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A가 먼저 당첨이 되고 A, B 순서로 뽑았잖아요. 그럼 A가 당첨이 되고 B는 어때요? 또 당첨이 돼야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럴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A가 당첨될 확률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A가 당첨될 확률은 지금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A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그럼 A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건 어떻게 돼요? 전체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개 있는 거죠. 10분의 2죠. 이런 상황에서 이 중에서 이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럼 A가 이미 당첨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A는 자 보세요. 10분의 2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가 당첨제비를 또 뽑아야 돼요. B가 당첨제비를 뽑아야 돼. A가 당첨제비를 뽑은 상황에서 그럼 지금 당첨제비가 한 개 뽑혔기 때문에 한 개 줄었죠. 그래서 그리고 제비 개수도 9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9개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결국 얼마 나와요? 그렇죠. 9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면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결국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말에 참 조심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지금 표본 공간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S를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 지금 A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럼 A가 분모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B 나누기 A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떻게 쓰냐면 B하고 슬래시 A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 나누기 기호를 쓸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지금 분모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PBA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PBA는 슬래시 A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PA라는 확률, 자 보세요. PA라는 확률이 일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PA 교집합 B의 확률하고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전체 집합이 돼버려, 전체 확률이 되고
새로운 표본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가 되겠죠. PA분의 PA 교집합 B, PA 교집합 B의 확률, 이 부분의 확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이 된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데 생각력의 문제를 봐봐요. A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P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A는 이미 당첨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B가 당첨 제비를 뽑으니까 A도 B도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PA 교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확률은 계산했는데 알고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B가 당첨 제비를 또 뽑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해 잘 됐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생각력의 문제가 결국 조건부 확률 문제였네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데 이 조건부 확률은 A 안에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어서 PA분의 PA 교집합 B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지금 여기는 몇 페이지였냐면 문제 1번은 페이지 68쪽이에요. 68쪽. 문제 1번에 보니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3분의 1, PB는 10분의 7, PA 합집합 B는 4분의 3이라고 했다.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PA 교집합 B는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이것은 확률 덧셈 정리에 의해서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A, B의 확률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빼면 되죠. 지금 PA가 3분의 1, PB가 10분의 7,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조건에 주어졌죠. 그러면 계산해요. 지금 여기서 계산하면 통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 3, 10인데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 5만 하면 되겠네요. 10소 5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60으로 통분이 되겠죠. 그럼 60분의 3에는 20을 곱하니까 20. 10은 6을 곱해야 되니까 7, 6에 42. 그 다음에 4는 4, 1에서 4, 4, 5, 22. 그러니까 15로 곱하면 3 곱하기 15는 45예요. 여기 부분 계산할까요? 그럼 빼기 3이니까 17. 그래서 60분의 17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이건 뭐 단순한 덧셈 정리를 이용한, 지금 여기 덧셈 정리. 확률에서 덧셈 정리를 이용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2번. P, B, A. 이게 뭐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즉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 문제는 뭐라고? 조건부 확률 문제죠. 조건부 확률 문제. 자, 조건부 확률에서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PA분의 외워야 돼요. 이것은 이제 개념을 생각해도 돼요.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PA가 있겠죠.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B가 일어나야 되니까 A, B 둘 다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PA 교비겠죠. 자, 그러면 PA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PA 교비는 우리가 방금 구했어요. 60분의 17이라고. 자, 계산합시다. 이건 번분수로 하죠. 자, 내항의 곱은 얼마죠? 60. 자, 외항의 곱은 17 곱하기 3. 37이 21. 51이 되겠네요. 60분의 51. 뭔가 잘못했나? 60분의 17. 60분의 3. 맞아요. 60분의 51. 약분이 될 것 같으네요. 5하고 2를 더하면 6이잖아요. 그럼 3의 배수니까 3으로 약분 될 거예요. 그러면 3, 2, 6, 20분의 3, 1은 3, 3, 7, 21, 17. 20분의 17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3번. 3번도 지금 이렇게 슬래시가 있으니까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즉 얘는 뭐예요? PB분의 거죠. 분모라고 생각하면 된다겠어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 슬래시의 개념을 분모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P, A, 교 B가 일어나면 돼요. P, B는 뭐였죠, 여러분? 10분의 7이었죠? P, A, 교 B는 아까 구했듯이 60분의 17. 자, 내양의 곱은 60 곱하기 7.
분의 10 곱하기 17이죠? 약분해요. 여기가 6이죠. 그럼 6, 7에 42분의 17. 단순 계산 문제예요.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의 그 개념만 잘 알고 있는 거 연습시키고 있는 거죠. 자, 예제 1번 볼까요? 지금 오른쪽 표는 어떤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 수 100명이에요. 봉사활동을 하는지 어떤 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지 않는지 대답한 사람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사람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을 구하라. 자, 대답한 사람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사람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확률을 구하는 건데 지금 뭐예요? 여학생이었을 때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부 확률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베이지 정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떤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그 안에 어떤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베이지 정리가.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도 베이지 정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전체가 100이잖아요. 이 100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여학생이었을 때 그랬어요. 그럼 여학생인 사건을 우리가 여학생인 것이 어떻게 되죠? 여학생이 28명, 그 다음 봉사활동 하고 있지 않은 애들이 22명.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50명이죠. 이 50명이잖아요. 그럼 50명 중에서 100명 중에 50명이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여학생이었을 때 그 여학생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을 구하겠으니까 여학생이면서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하는 거. 그럼 여학생이면서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거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전체 100명이 기준이니까 100명 중에서 28명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간단해요. 50분의 28이어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냥 100분의 86, 56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0.56 이렇게 바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약분을 여기서 바로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2, 14, 2, 25, 25분의 14 이렇게 25분의 14라고 답을 써도 되고 0.56이라고 써도 되고 가능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0.56이고 확률에서 이제 분수로 생각을 하면 25분의 14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걸 분석해서 기호로 표현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을. 우리는 은연중에 중학교 때 조건부 확률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분석해서 기호로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되짚어보는 거죠. 자, 대답한 사람이 여학생인 사건. 여학생인 사건을 A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A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건을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죠, 여러분?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PA가 일어났을 때 PB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PA분의 조건 확률의 공식이죠. PA 교 B가 되겠죠? 그죠? PA를 새로운 분모로 잡는 거예요. 전체 그 확률로 잡는 거죠. 그래서 PA 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PA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100분의 50이죠. PA는 100분의 50. 여학생일 지금 확률. 그래서 100분의 50. 그 다음에 PA 교 B는 뭐예요? 여학생이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A니까 사건이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 B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PA급이죠. 그것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28이니까 100분의 2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25분의 14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해됐죠? 중학교 때 이미 이런 확률을 자주 해봤는데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새로운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어요.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럼 이런 조건 하에,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잡아야겠죠. 그 눈이 소수일 확률, 그럼 소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잡아야겠죠. 그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은 뭘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P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럼 이런 조건 하에 그랬으니까 A를 분모로 잡으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PA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나야 되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A 교 B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PA는 어떻게 된가 볼까요? 자, 주사위는 어떻게 생겼어요? 1부터 6까지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홀수의 눈은 1, 2, 3, 4, 5, 6 중에서 홀수의 눈은 1, 3,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소수의 눈은요? 2, 3,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건이 6가지인데 그 중에 홀수의 눈은 3가지잖아요. 그러면 6분의 3이에요. PA는. 그 다음 PA 교비는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135하고 235의 공통된 부분이 뭐예요? 3하고 5가 공통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가지네요. 그래서 6가지 중에서 2가지. 6분의 2가 확률이에요. 계산할까요? 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6이 공통 분모니까 그냥 3분의 2로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조건부 확률 구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니까 홀수의 눈이 나올 경우 수는 3가지잖아요. 그 다음 소수의 눈이 나오는데 홀수의 눈이 나온 조건 하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니까 홀수의 눈과 소수의 눈이 동시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가지. 이렇게 우리는 중학교 때 했었어요. 자, 문제 3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50%는 남학생이래요. 그럼 남학생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뭐 A라고 잡을까요? PA는 뭐라고 잡으면 돼요? 50%니까 뭐 100분의 50을 뭐라 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 2분의 2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손목시계를 찬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30%다. 이게 뭔 말이에요? 손목시계를 찼다라는 걸 우리가 사건 뭐 B라고 해볼까요? 지금 남학생인 사건을 A라고 해놓고 그럼 손목시계를 찬 남학생은 그랬으니까 손목시계를 찾는데 남학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PA 교비죠. 손목시계를 찬 것은 손목시계를 찬 학생을 B라 하면 손목시계를 찬 남학생은 PA 교 B가 되잖아요. 이것의 확률은 전체의 30%니까 100분의 30은 0.3이죠. 이렇게. 10분의 3이라고 쓰는 게 더 나을까? 그렇죠. 이양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고등학교 남학생 중에서 임으로 한 명을 뽑았대요. 그럼 남학생 중에서 뽑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남학생을 뭐라고 한다 했죠? 사건을 A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P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그 학생이 손목시계를 찬 학생. 그럼 남학생이면서 손목시계를 차야 되니까 PA 교 B를 구하란 말이죠. PA분의 자, 이것만 구하면 돼요. A 교 B가 10분의 3이었고 PA는 2분의 1이었죠. 자, 계산합시다. 10분의 6. 자, 약분해요. 5분의 4.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뭐뭐 했을 때. 자, 그렇죠. 여기도 뭐뭐 나왔을 때 그런 조건 하에 자,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대답한 사람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조건부 확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확인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자 페이지 69쪽입니다. 어느 대학의 천체 관측 동아리는 남학생이 10명이고 여학생이 18명이에요. 이들 중에서 천체 만원경을 가진 학생은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11명이래요. 그럼 이렇게 말들이 되어 있는데 두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표로 만들어야겠죠. 선생님이 표로 만들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등장하는 애들이 뭐예요?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이 지금 나왔어요. 그럼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분류를 시켜요. 그래서 남학생은 전체 학생이 몇 명이에요? 10명이래요. 여학생은 18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뭐라 할까요? 합계라고 할까? 합계라고 쓰면 기라고 써도 되고 합계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천체만원경을 가진 지금 이들 중에서 천체만원경을 가진 학생은 남학생이 4명이래요. 그럼 천체만원경이라는 이런 특정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럼 천체만원경. 이것을 천체만원경이 있는 이 사건을 A라고 할까요? 그럼 천체만원경이 없는 거. 천체만원경이 없는 거. 이런 사건을 A로 집합이 되겠죠? 굳이 안 써도 되긴 한데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천체만원경이 있는 남학생이 4명. 그럼 여기 4를 집어넣고
여학생은 11명이니까 여기다 11명을 넣으면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6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해서 18이 될 테니까 여기는 7이 되겠죠. 그리고 합계는 천체만 환경은 4명 더하기 11명이니까 15명이 되고 천체만 환경이 없는 학생은 6 더하기 7이니까 13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합하면 남학생이 10명이에요. 여학생이 18명이에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0하고 18, 28명이 되겠죠. 합계는 총 28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자, 여기서부터예요. 임으로 뽑은 한 명이 천체만 환경을 가진 학생이었을 때, 그럼 천체만 환경을 가진 학생이니까 A라는 사건이 날까요? 그 학생이 이런 조건 하에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학생인 사건을 우리가 B라고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학생일 확률. 그러면 이 말은 확률이 뭐가 돼요? A라는 조건 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면 A를 분모로 보라겠어요. 그래서 PA분의 PA 교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PA는 어떻게 돼요? PA는 순수하게 A라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15명이잖아요. 전체가 28명인데. 그럼 28분의 15. 쉽죠? 그 다음에 A 교비는 뭐예요? A하고 B가 만족해야 되니까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여기 부분이죠. 11명. 전체가 몇 명인데요? 28명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28분의 11. 자, 약분해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15분의 11이 나오겠죠? 그래서 15분의 11. 이렇게 간단하게 조건부 확률을 우리 중학교 때도 했어요. 이런 문제 많이 풀었죠. 자, 2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확률 덧셈 정리에서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그럼 0이 될 때, 이럴 때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겠죠? 자, 69쪽에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PA, PB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A/B의 여집합을 구하라. 자, 이거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죠. 자, 조건부 확률에서 지금 배반 사건이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배반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A와 B가 서로 서여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일 때, 즉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0이 될 때,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반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조건부 확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어때요? B의 여집합을 분모로 놓으라겠죠? P, B의 여집합 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의 여집합이 일어나니까 A도 일어나고 B의 여집합도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이것을 구하는 거죠. P, B의 여집합은 여사건의 확률. 그 다음 A 교 B의 여집합이 뭘까요? 자, 보세요. A하고 B의 여집합은 지금 A는 이거잖아요. 근데 B의 여집합은 어때요, 여러분? 나머지 부분인데 공통된 부분이 뭐가 돼요? 결국 A잖아요. 그래서 얘는 PA예요. PA가 4분의 1이었죠. 자, 1-PB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예요. 그럼 3분의 2. 자, 내양의 곱은 4, 2, 8 번분수 계산하는 거 알죠? 분수분의 분수꼴을 번분수라고 그래요. 자, 1, 3은 3. 고1 때 배웠을 거예요. 8분의 3이 나오겠죠. 자, 조건 확률을 얼마나 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적용시키는가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HB 연필하고 4B 연필 2개, 3개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연필 중에 제일 진한 게 4B 연필이잖아요. 그림 그릴 때 진한 거. 그 다음 보통 우리 샤프심 B를 많이 사잖아요. 4B는 너무 진하고 B를 많이 사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연한 것이 HB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주 연한 연필하고 지금 아주 진한 연필이 있는데 이게 2개, 3개가 있어요.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총 5개의 연필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개를 지금 뽑나요? 동시에 꺼낸 두 연필 그랬으니까 2개를 뽑네요. 이때 같은 종류 연필이었을 때 그랬어요. 같은 종류의 연필이 나오는 이 사건이 A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연필이 사비 연필을 확률을 구하랬어요. 그럼 사비 연필이 나올 확률, 사비 연필이 나오는 사건은 B라고 나와요. 그럼 이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확률은 뭐예요? 이 조건부 확률이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분모로 넣으라겠죠. PA 조건부 확률에서 PA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A, B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A 곱이에요. 자, 이제 구해봅시다. PA는 뭐예요? 같은 종류의 연필이 나오려면 HB 연필 2개 중에서 2개를 뽑거나 아니면 사비 연필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원래는 몇 개 중에서 뽑는데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자, 그 다음에 PA 교비는 뭐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같은 종류이면서 사비 연필이어야 되니까 사비 연필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원래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수죠. 자, 이거는 없어지고 확률이니까 어차피 2C는 1, 3C는 3. 자, 그 다음에 3C가 3이었죠? 4분의 3.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른쪽 편은 야구팀 동호회에서 두 선수 A라는 선수, A라는 갑이라는 선수, B, 을이라는 선수를 각각 선호하는 그것들을 이 선호하는 정도를 조사한 거예요. 자, 몇 명이 A를 좋아하는가, 몇 명이 B를 좋아하는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자, 여자로 또 분류되어서 이 표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 표는 지금 전체 회원 중에서 임으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그러니까 여자라는 사건을 A라고 할까요? 이런 조건 하에서 안 되겠다. A 선수, B 선수가 있으니까 A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를 지우고 여자라고 그냥 합시다. 임으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 사건 여라고 합시다. 그냥 다른 E라는 사건 이렇게 E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라고 쓸게요. 여러분 이것은 자, 이 회원이 A 선수를 선호할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근데 A 선수를 선호한 이 회원이 A 선수를 선호했을 사건을 A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여자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라는 선수를 선호하는 사건 A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분모로 들어있죠? P 여분의 P 여자라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동시에 A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나니까 A 교여예요. 이걸 의미하죠? 그러면 여자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지금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남자는 다 더해서 몇 명이에요? 5 더하기 15니까 30이죠. 여자는 다 더해서 몇 명이에요? X 더하기 15죠. 그러면 이것을 다 합계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남학생이 30명이고 여학생이 X 더하기 15니까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를 이렇게 좀 더 연장을 해야겠네. 이렇게 표를 그릴까요? 여기가 몇 명이에요? X 더하기 45가 되겠죠. 모든 전체 경우수는. 자, 그럼 이제 구해볼까요? P여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눠졌네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의 것을 구해서 합시다. 임으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회원이 여자일 확률 그랬으니까 P여를 구하라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가 X 더하기 45고 여자인 경우 수는 여자가 지금 X 더하기 15명이죠. X 더하기 15.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고 2단계에서는 그 회원이 여자이고 A 선수를 선호할 사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자이면서 A 선수를 선호한다. 그러면 여자이면서 교집합 A 선수를 선호하는 확률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여자이면서 A 선수를 선호한다 했으니까 이게 동시에 만나는 부분이 여기 X네요. 그러면 X 전체 경우수는 마찬가지로 X 더하기 45. 자, 이제 X의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아까 구했던 식이 이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여자인 사건의 확률이 P여가 X 더하기 45분의 X 더하기 15였고 2분의 그 다음에 PA 교여에서 A 교여가 뭐예요? 지금 여기 있죠.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45분의 X 했더니 6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이 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분모가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15분의 X예요. 자, 비례식 대각선끼리의 곱은 같죠? 자, 6X는 X 더하기 15. 자, 계산해요. 5X는 15. 간단하게 X는 5로 나누면 3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문제 해결인데
언제 이 학생들을 다 조사하겠습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그냥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임으로 뽑은 한 명이 11번부터 20번까지 학생이었을 때 이런 조건 하에 11번부터 20번까지 학생인 건 어딜까? 여기 보이죠? 이 학생들의 합계를 그냥 동그라미를 할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할까요? 그 학생이 안경을 안 쓴 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말은 안경을 안 쓴 학생일 확률이니까 안경 안 쓴 학생. 안경을 안 쓴 학생이어야 돼. 어떤 학생인데? 11번부터 20번까지의 학생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그럼 얘는 11번부터 20번까지 학생인 확률에다가 얘를 부모로 넣어야 되겠죠. 얘를. 그리고 교집합. 안경을 안 쓰고 그리고 교집합 11번부터 20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11번부터 20번까지 학생의 확률은 전체 합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네모로 할까요? 그럼 네모분의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리고 안경을 안 쓴 학생이 지금 안경 안 쓴 학생이 여기잖아요. 잠깐만요. 여기를 좀 지울까요? 안경을 안 쓴 학생이 여기잖아요. 안경을 안 쓰면서 11번부터 20번까지 해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를 삼각형이라 할까요? 그러면 전체 네모분의 삼각형이죠. 이 부분은 사라지니까 결국 동그라미 분의 삼각형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